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 연대 보증인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요. 우리는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합시다. 너무 깊이 있게는 좀 그러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법에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이 되면 이제 상사 보증인이 되거든요. 상사라는 말이 나왔, 혹시 기억하실지 잠깐, 우리 앞부분에서 제가 상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를 말했습니까? 아니면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를 말했죠? 맞아요. 상사라는 말이 나오면 두 명이다. 일명 뭐다? 쌍방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상인이어야 돼요. 전부 다. 양쪽이 전부 다 상인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상사 보증인이 되는 순간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친구한테 이제 친구가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보증인을 이제 이게 제가 썼다 칠게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친구가 그죠? 이 갑이라는 은행 가서 금전을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보증을 쓰는 우리 보통 은행 가서 대출 한번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한번 가서 보면 은행에서 그냥 안 줘요. 대출을 이제 팔면 보증인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B가 이제 친구로서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민사 보증입니다. 상사 보증이 아니죠. 자, 보증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A가 이제 끝내 자기의 대출금을 이제 반환하지 못했죠. 예, 일명 뭐다? 네, 대출금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은행은 바로 우리 B한테 와서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뭐냐면 이럴 때 B가 네 하고 바로 줘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바로 그냥 이 친구의 부채금액, 일명 대출금액 1억 원을 바로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무슨 민사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 갑은행이 B에게 만약에 보증 책임을 져라. 그러면 이 대출금 갚아라는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좀 무식하게 굴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이런 거 보내기 전에 적어도 너네들이 여기 있는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얘 잔고 한번 뒤져보고 그죠? 가서 한 번 더 검토했냐고. 한 번 검토하고 나서 나한테 이런 종이 보냈냐고. 그죠? 왜냐 여러분들 솔직히 그 보증 쓸 때는 좀 그러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도촉장 날라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B가 은행 찾아가서 당신네들 여기 A한테 한 번 더 최고했냐고 왜 나한테 바로 보냈냐고 해서 항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최고 검색 항변권이에요. 나한테 이런 도촉장 보내기 전에 적어도 채무자 가서 집에 가서 정말 금고 안에 금이 있는지 은행 잔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냐 해서 검색의 항변권이 있거든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서 민사보증인에서 네, 민사보증인에서는요. 최고 검색 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민사보증이 되잖아요. 상사보증이 되죠.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어요. 무조건 뭐다? 은행에서 가서 채무 변제하세요 라고 도촉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상사 보증이 되는 순간 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한다? 네, 다 갚아야 돼요. 이게 상사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이 두 중에 하나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데 보증행위가 상해가 뭐냐면 이 보증을 제가 보증하는 행위가 영업으로 하든지 원래 영업 그죠? 보증을 주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위해서 하든지 영업으로 하진 않지만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하든지 이 두 가지가 그죠?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는 상사 보증이 되고요. 또는 주채무자가 말 그대로 은행 가서 금전을 차입하는 행위가 돈을 빌린 행위죠. 행위가 영리를 위해서 하든 똑같아요. 영업으로 돈을 빌렸든지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든지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때 뭐다? 상사 보증이 되는 건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지금 현재는 무직이에요. 무직. 그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직업이 퇴직하고 이제 직업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논이 뭐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자기가 좀 공부했던 양계장이 요즘 치킨집 잘 되잖아요. 그래갖고 치킨집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말렸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치킨집 양계장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양계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 집판장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X은행에 대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물어봅니다. 대출 계약하실 때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용도를 적게 해요. 그러면 우리 형이 이제 갑이 거기다 적겠죠. 집판장 개수를 비용을 적어요. 그죠? 적고 나서 이제 은행이 뭐랍니까? 그냥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 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증을 세웠냐면 이 동생이에요. 아무래도 그래도 형제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가서 부탁을 하겠죠. 동생아, 내가 지금 이런 일해서 은행 가서 대출 계약을 하는데 보증을 좀 서래. 그래, 너가 좀 보증 좀 서줄래?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직업이 뭐냐면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상인이죠. 상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은행도 상인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상인이고요. 자, 근데 동생이 형을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거는 영업으로 한 게 아니라 뭐다? 형제니까 우회로. 그죠? 영업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영업을 응한 것도 아니고 우회로 한 거죠. 자, 이런데 이렇게 이제 대출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죠? 그때 우리 직접 청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형이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대출금을 갚지 못합니다. 이럴 때 X은행이 동생 형에 대해서 이제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되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민사 보증인 같으면 동생은요. 만약에 직접 청구를 청구하면 은행 가서 뭐라 한다고요? 나한테 오기 전에 우리 형 집에 가서 내가 알기로는 형이 땅이 좀 있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형한테 가서 한 번 더 찾아봐라 라고는 최고 검사 항변권이 있으나 이게 만약에요. 이 보증행위가 사유가 되는 순간 동생은요. 은은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은행에 대해서 직접 변제를 책임을 지고 최고 검사 항변권이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금방 다 지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행위가 을 행위가 보증 자체가 상행이든 자, 이거 그러면 한번 답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동생의 행위가 상행입니까? 아니죠. 왜 아닌지 아시겠죠? 왜요? 이걸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업으로 하든지 그죠? 영업으로 하든지 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상행위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동생이 쓴 보증은 뭐다? 형제지간에 우회로 한 거잖아요. 형을 대신해서 보증 서주면서 형한테 일정 부분 금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A에는 그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상사 보증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안 되나? 주채무자가 그죠 상행위인 경우는 또 된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란 박스 이 행위가 바로 뭐가 된다? 주채무자가 상행이라는 것인 여기도 그죠 영업으로 한 거든 영업을 위해서 한 거든 이 뒤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제 상사 보증이 적용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갑의 행위를 한번 차근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상사라는 거는 두 쪽 다 상인이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은행은 상인 맞죠? 당연 상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은행이 지금 갑한테 대출 행위가 상행이 맞죠? 무슨 상행이죠? 영업적 상행이죠. 우리 은행은 당연히 영업적 상행이죠. 영업으로 한 거죠. 영업적 상행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형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형이 지금 갑이 현재는 상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순간 우리 또 자연인 같은 경우는 상인 자격 공부하실 때 언제 상인이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영업하는구나 하고 상대방이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상인이 되는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객관적 인식 가능설이었죠. 근데 현재는 상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네. 은행에 돈 빌려가는 순간 제가 용도를 적을 때 이렇게 집한장 겟을 요 단어를 적는 순간 이제 은행에 봤을 때는 우리 갑은 뭐다? 상인이 되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형이 금전을 대출 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받은 거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보조적 상행위라 그랬던 거 아마 기억 좀 나실 건데, 그래서 이 행위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주 채무자가 영업을 위해서 하던 무슨 행위에 포함된다? 상행위에 포함되죠.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증행위는 상행위가 아니었으나 갑에 은행 가서 돈 빌려 대출 받는 과정에는 뭐다? 보조적 상행이 된다. 자, 이게 하나가 충족이 되면 동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사 보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도촉장 가지고 은행 가서 콩내라 판대라 못해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연대 책임을 바로 어떻게 한다?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고 하시면 좋겠으나 정말 이 파트가 어려워 하는 친구분들은 보증행위가 상행이든지 주채무자 행위가 하나 중에 하나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보증인은 연대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